사장님께서는 베트남에서 지금 한배 가정이시잖아요. 네. 솔직히 이게 한배 가정이 베트남에서 뭔가 창업을 하는 거랑 네. 한배 가정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이 와서 베트남 창업을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많이 다르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장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에서의 한배 가정이 가지는 이점, 장점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일단 한배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장사를 함에 있어서 일단 사업자 등록 내는 것도 쉽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부분들도 적고 그리고 일단은 거주할 수 있는 조건, 비자죠. 예, 비자. 그게 일단은 제일 크니까 그게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크다 보니까 안 그러면은 뭐 지금 뭐 90일짜리 나왔다고 그러지만 90일마다 다른 나라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 비용도 비용이고 일단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단은 물론 이거는 와이프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믿고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가족이니까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남는 부분들이 조금 앞서 출발을 하죠. 언어적인 면도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특성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뭐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도 오히려 더 한배 가정이 더 잘 알고 있고 모르는 부분들도 와이프가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 그런데 장사를 하러 처음에 오시는 분 대부분의 대다수분들이 현지에 와서 시작을 현지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수업료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위험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죠. 한배 가정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안정적인 거주 조건.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거는 아마 사장님이랑 저랑 생각이 같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먼저 말씀해 드리면은 많이들 뭐 다른 베트남 사장님들 인터뷰를 보면은 베트남 뭔가 창업이나 사업을 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뭐 1년, 2년 살아봐라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살아보고 장사를 살아보고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너무 달라요. 그게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왜냐면은 자본이라고 하죠. 자본.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사업 자본 겸 생활비 토탈 자본을 들고 오는데 그 자본이 너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 저도 똑같았으니까.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창업이나 장사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그렇죠. 하물며 대출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그리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돈을 많이 가져와야 한 번에 많이 못 가져오거든요. 그쵸. 왜 안- 외환을 가져올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자본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베트남에서 아까도 사장님께서 베트남 서민처럼 살아도 하루에 30만 동, 베트남 돈 30만 동, 한국 돈은 15,000원 정도 든다. 이게 지금 그 30만 동이 사장님 거주 비용 빠진 거죠. 거주 비용이 빠진 거예요. 그 호텔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고 호텔이나 뭐 아파트 비용, 그 에어비앤비라든지 네, 뭐 공과금 이런 거 합쳐버리면 더 나오거든요. 이게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1년 베트남에서 1년 2년 산다는 가정하에면은 한 돈 1,000만 원, 몇 천만 원 빠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저랑 생각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결정을 1년 살아보고 사장님하고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 1년 살면은 사장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비용이 줄어들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사업 자본이 네. 줄어드니까. 이게 조금 뭐 동업을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조금 크게 하려고 마음 먹고 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들이 창업 비용이 1억이 안 되실 거예요. 1억 내외로 이렇게. 1억 내외로. 네. 그 정도인데 거기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빠져.
아, 그러면은 이게 시작부터 조금 삐끗한 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1년 살고 결정하는 거랑 많이 살아야 3개월 살고 결정하는 거랑 저는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베트남에서 1, 2년 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베트남 문화를 알아야 된다. 베트남 뭐 사람들 사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장사를 함으로써 한 달이면 알거든요. 솔직히 매장 오픈하고 한두 달 장사해보면 다 알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굳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헛돈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1년을 살고 결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이유는 그분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여기 가서 1년 산다? 1년을 어떻게 살까? 그런 분들이 아무 베트남에 대한 정보 지식이 없는 분이 와가지고 1년을 베트남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냥 세워라 내워라 보내지 않을까?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그렇다고 치면은 그분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저도 쑥 올라갈 거예요, 가격이. 그냥 뭐 한량처럼 보낼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그런 베트남 사람들하고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문화를 알아가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베트남 사람들하고 직접 부딪혀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해.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지역도 몰라. 특색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살아간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학교 등록을 하던가 어학당. 학원 등록을 하던가 그러면서 어학당을 다니면서 말을 배우고 거기서 말을 배운 거를 다른 베트남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써먹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러면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친해져 가고 그러면서 알아가면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좀 찬성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1년은 좀 오바고 길어야 6개월, 3개월이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 조금 배워가면서 그걸 써먹어가면서 알아가는 거는 한 3개월만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 적어도. 저도 3개월이면 충분히 기본적인 건 아닌가? 기본적인 건. 아니, 기본적인 건. 이 사람들의 문화라던가 굳이 1년, 2년 안 살더라도 3개월이면 대충 그러니까 막 100% 파악한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1년 살아도 100%는 못 파악하니까. 그렇죠. 지금 저도 베트남에 호치민 8년 쪽 내년이면 8년 사는 건데 8년 살아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게다가 저도 한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납득도 안 되고. 아직까지도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안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도